너무 바빠서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의사사용법입니다. 의사사용법. 의사는 원래의 목적이 안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아픈 거 있는 걸 먼저 찾습니다. 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주실 교수님 모시고 바로 본격적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 정형외과의 박철홍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자리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공관절 로봇 수술, 그리고 무릎 관절법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가장 먼저 준비된 강연이 뭐가 있죠, 우리 교수님? 바로 소개해 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단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궁금하고 말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이 병일까?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면 일하고 나서 아프면 그냥 불 세게, 이게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불 엄청 떼고 이걸 딱 뒤집어 쓰고 머리 씹어 딱 묶고 뚱뚱하고 다음날 탁손 들고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라고 치료하러 가면 다 엄살이라고 일하기 싫다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라 관절염이 병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병이라면 이제 원인이 뭔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원인을 알면 예방이 보이겠죠.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번씩 볼게요. 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얘기합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몸에 타고난 병입니다. 동양인들보다는 서양인들이 많고 그 증세도 조금씩 다릅니다.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면 검사가 없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혈액검사 통해서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타고난 DNA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또 하나는 부모를 바꾸지 않는 한 그거로 있습니다. 근데 다행한 거는 동양인에서는 조금 확률이 낮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관절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쪽 퇴행성 관절입니다. 나이 먹어서 아프다, 많이 써서 아프다, 쉬면 낫는다 이렇게 되고, 주로 많이 쓰는 자리들, 큰 관절들, 무릎, 고관절, 척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할 부위는 이 퇴행성 관절염 부분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봅니다. 아까 원인을 알면 예방법을 생각했잖아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태어나면 조금 더 덜 걸리겠죠. 맞지 않습니까? 예방법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남자로 태어나면 되고.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통풍성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 덜 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나면 됩니다. 저는 예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 볼게요. 무릎 관절염은 동양인에도 많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양인도 태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 응치 관절염은 백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응치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 동양인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네, 확실한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루마티스 관절은 여기 써있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정보를 가르쳐드렸죠. 다시 태어나는데 부모를 바꿔서 태어나야 됩니다.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저기 아프다 이렇게 해서 확률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면 조금 방금 전에는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들, 그럼 가능한 것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 자꾸 다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습관.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가 봐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비만. 아니 누군들 우리가 TV에 요즘에 제일 이쁜 아가씨가 누군지 제가 텔레비를 잘 안 봐서 제 머릿속에는 제일 피고 나시는 사람은 김현경입니다. 안 되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키 크고 이안 됩니다. 그다음 얘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병 자체가 우리가 서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단이 오르고 내릴 때 증상이 된다. 조금 있으면 흥기고행도 아프다. 마지막이 되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관절염을 병으로 가가지고 나 같이 친구들끼리 있어도 속으로는 나 100살까지 살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이 관절염 치료하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러거든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뭐 관절염 치료하고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한테 정형외과 의사를 만날 때는요 하나 보니까 속병은 없는 것 같고 고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야. 하나님 언제 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근데 난 늙어 죽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우리말로 나대고 싶어. 그리고 요즘에 친구들 봤더니 요새는 파크도 친다고 놀아다니는데 나 치질 안 끌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방법 얘기해봐. 제가 요즘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의사사용법입니다. 의사사용법. 의사사용법은 뭡니까? 제가 아는 의사사용법은 뭐냐면요. 진료를 하러 갑니다. 내 증상을 얘기합니다. 들었지? 그러면 일단 우선 한 번은 검사해봐. 왜 검사하느냐? 이 검사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 나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 나쁜 거 먼저 없애줘야 돼요. 의사는 원래의 목적이 안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나쁜 거 있는 걸 먼저 찾습니다. 작년에도 정의되어 있는 환자 2명 잡았습니다. 1번 역할은 나 100살까지 사는데 지장 없는가 병 찾아줘요. 1번. 2번. 일단 괜찮아.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 나 검사했으니까 쭉 보고 네가 공부 많이 했어? 공부 많이 했어. 그럼 나 같은 사람 많이 봤어? 많이 봤어. 그러면 가장 적절한 치료 얘기해봐. 결정은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시고 이거 다 사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 다 했어? 적어줘봐. 내가 집에 가서 알아서 결정할게. 네가 결정하지 마. 요거는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의사가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아닙니다. 의사의 사용법. 의사 사용법. 그래서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제가 제가 23살 때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소문 났었습니다. 네. 사나이 가는 길에 우리 하는 말로 뼈대 있는 바가 정형외과입니다. 네. 그거 보고 망치도 들고 멋있어 해가지고 이 길을 뜯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망노동 없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23살에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안 쉬고 쭉 그 전문의 교수까지 밟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본서 느낀 건데 이렇게 증상들이 써져 있는데요. 통상 관절염이 왔다고 우리가 집에서 항상 1번 느낄 때 첫 번째 증상이 뭐냐 그러면 이거 1번 다른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리가 O자로 틀어져가지고 젊었을 때 틀어진 사람 겁납니다. 그래서 보셨는데 걸을 때 아프고 이거는 이미 의미 없는 짓이고 아까 우리의 목표는 의사사용법 1번이 뭐라 했습니까? 나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 친구들하고 편하게 놀고 싶어. 이게 관절염 첫 번째 증상은 아셨죠? 능력이 시절 없습니다. 자, 약 먹습니다. 약은 어떠한 내용으로 포화작을 하든 진통제입니다. 약이 이 얘기는 뒤에 시간이 제가 농담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진통제 우리가 만든 아스타미노펜이 타이레놀입니다. 그리고 일반 여기가 이제 강한 진통제들인데요. 이따가 Q&A 시간에 이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콘드로틴, 글루코산 이제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얘기해드리고 소염 진통제는 먹으면 1번이 속이 아프다인데요. 의사가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제가 소염 진통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가 아플 것 같습니까? 저는 간하고 콩맛이 아플 예정이라서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안 먹을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먹는 것은 간을 통해서 내벽으로 나오거나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나옵니다. 어디도 자꾸 빼진 않습니다. 그럼 약은 어디로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건 좋은데 한번 피검사 한 번씩 하세요. 콩팥하고 간검사하고 그 다음에 위장관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쓰고 있는 콕스2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얘는 심장을 때립니다. 네, 뭔가 좋은 건 없습니다. 심장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안 나오니까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아프다게 주사 줄 거야, 약 줄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아닙니다. 오늘 받은 주사, 오늘 받은 약은 나의 콩팥을 때리겠구나, 나의 간을 때리겠구나, 심장도 안 좋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드세요. 한 번씩 검사하시면서 드세요. 그 다음에 주사. 이 진통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Q&A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살찌는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약 먹으면 살찐다. 이것도 다시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운동. 이게 지금 제가 강의라서 맞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걸으십시오. 수영장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 안 좋습니다. 계단 안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거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조금 간단히 할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얘기는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걷는 거 싫은데 산에 가는 거 좋아. 그러면 산에라도 가야 됩니다. 산에라도 가야 됩니다. 하냐 안 하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좋은데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수영 이거 좋습니다. 체중 부하를 안 하고 운동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수영은요, 우리가 날 더울 때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먹을 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날 더우면 물에 안 먹습니다. 밥 먹으라고 생기됩니다. 물에서 30분 하고 나오면요, 통닭 한 마리도 다 먹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하면 체중이 안 빠집니다. 절제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제일 하기 힘들게 비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수영을 하면 다리에는 좋은데 골다공증에는 안 좋습니다. 체중을 자꾸 실어줘야 뼈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방 한 말을 써봤잖아요. 그럼 코트이 들어가지고 뭐라 하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가 됐든 자기 할 수 있는 운동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은 3년 전에 뭐가 유행이었냐 그러면 황토길 걷는 거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가셨습니다. 유행이 갔습니다. 왠지를 몰라도. 근데 인류가 수명을 늘려온 역사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신발입니다. 발을 통해서 많은 균하고 감염이 됐었거든요. 근데 신발을 착용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보행하는 것은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염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정형외과 의사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관으로 우리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치료받을 때 주의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는 추천하는 운동과 또 피해야 될 운동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설문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게 좀 궁금해서 찾아오셨는지 가장 많이 선택을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 무릎이 쑤시고 아픈 이유, 나도 관절염일까요? 라는 이 질병에 대한 부분 말씀
질문인데요. 이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통증일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 치료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상태에 딱 맞는 치료법은 무엇이 있는지,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딱 맞는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다 같은 수술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 상태에 딱 맞는 치료법은 어떤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의사 사용법 말씀드렸죠. 1번이 뭐라고요? 나 봤잖아. 나 죽을 병 있나 먼저 봐줘. 이게 1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양성질환입니다. 양성질환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에 지장 없는 질환들. 무릎 아파서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태에 맞는 치료. 일단은 상태를 봐야 되는데 상태를 보는 것이 먼저냐? 이 상태를 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나쁜 거 아니다. 이것만 제끼면 나머지는 증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배고프면 뭐 먹죠? 밥 먹어야죠. 자, 아프면 진통제. 네, 그러고 나서 안 들으면 이제 상태를 봅니다. 상태를 보고 나면 치료법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치료법은 누가 결정해요? 환자가. 나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사용법.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도 1, 2, 3, 4 써줘. 내가 결정할게. 아셨죠? 그러면 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이어서 우리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아까 많이 계셨는데요.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서 나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네요. 나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게 있었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 들어볼게요.